저는 먼저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고요. 그 이후에 딴 자격증은 국제재무분석사, 그다음 미국 회계사, 국제재무위원관리사부터 시작해서 뭐 공인중개사까지 뭐 다양한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와, 이거 진작 내가 좀 좋은 방법 알았다면 이렇게 했으면은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특히 시험 합격하고 나면은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부해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시험 합격하고 끝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여러 개를 땄습니다. 시험은 수십 차례 봤고요. 그러면서 점점 좋은 공부 방법을 알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시간이 정말 없어요. 네, 시간이 정말 안 나니까 저도 계속 효율적인 공부법을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공부법을 하나 둘씩 제가 모아봤거든요. 모으다 보니까 이제 좋은 방법들이 쭉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방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경험을 살려서 공부를 다시 계속 해보니까 정말 쉬워지는 거예요. 공부하기가 너무 쉬워지고 시간 대비 성과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재미도 붙고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효과적인 공부법 몇 가지를 조금 소개해 드리면은, 먼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요즘 너무 양이 많다라는 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공부 요즘 할 게 많아요. 어떤 시험이든지, 뭐 공무원 시험, 아니면은 하다못해 자격증, 아주 작은 자격증,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 필기도 요즘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양을 어떻게 줄이면 됩니까? 너무 할 게 많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은, 줄이는 답은 시험 문제에 있습니다. 즉 기출 문제에 있어요. 기출 문제. 기출대 문제를 보면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어야 될지,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더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기출 문제 중에서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틀리게. 그러니까 옳은 지문 말고 틀리게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숫자를 많이 바꾸거나, 뭐 어디 소속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객관식 시험은 특히 바꾸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꾸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바뀌는 게 어딘지를 알면은 그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만 문제에서 보면은 답이 보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형하는 거, 틀리게 낸 거가 뭔지만 모아도 상당히 쉽게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 관리. 네,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공부해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시간 관리 얘기할 때 자투리 시간을 아껴 쓰세요, 뭐 이런 거 말씀하시죠. 저도 사실 자투리 시간 같은 거 많이 아껴 쓰고, 저도 한 번에 막 2개씩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양치하면서 오늘 해야 될 것도 생각하고, 그 다음 밥 먹으면서 뉴스 보고, 뭐 출퇴근 시간 이용해서 책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리에 정말 중요한 방법이 추가적으로 또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당연히 아껴 쓰는 건 좋은데, 제가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10년씩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뭐 고시 공부하면은 뭐 2, 3년, 뭐 길게는 3, 4년 많이들 공부하는데, 10년씩 공부한다고 해서 더 뭐 잘할까요? 더 합격 확률이 높아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공부한 양만 확보가 되면은 시간을 많이 투여했다가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시간을 많이 공부하기보다는 적게 줄여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특히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7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달과 올해 10월 달,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중요하냐? 당연히 시험 직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라도 달라요. 중요도라는 게 다르고, 얼마나 밀도 있게 쓰느냐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년을 잡고 내가 뭔가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처음보다는 뒤쪽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느슨하게 공부해도 됩니다. 체력을 좀 관리해가면서. 하지만 막판에는 조금 몰아쳐서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관리라는 거는 이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시간 관리에서 시험의 일주일 앞 또는 전날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해서 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시간 관리 포인트고요. 그리고 저한테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던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다가 그냥 본인은 지나가면서 이야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본인이 매일 8시간씩 공부를 했대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면서. 8시간씩 공부한 건 좋습니다. 뭐 8시간이랑 공부 시간 자체가 적진 않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할 때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 그 다음에 저녁 3시간, 이렇게 8시간을 공부했대요. 그건 지나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딱 꽂히더라고요. 이분이 뭘 잘못했냐면은 8시간이라는 공부 시간 자체가 문제되기보다는 시간의 배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똑같이 8시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저 같으면은 오전 4시간, 오후 3시간, 그 다음 저녁 1시간 이렇게 공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낸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똑같은 시간을 냈을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학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전에가 가장 집중이 잘 돼요. 왜냐하면은 자고 일어나서 굉장히 몸과 그리고 뇌가 굉장히 맑은 상태거든요. 그럴 때 공부가 되게 잘 됩니다. 그때 공부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오후 4시, 5시를 넘어가면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 이후에는 공부 시간을 차라리 줄이고, 집중력이 떨어진 이후에는 단순히 좀 암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오전에 시간을 많이 배치해서 집중력이 높게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오히려 시간을 좀 줄이되 그냥 단순 암기같이 집중력을 덜 요구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은 같은 8시간이라도 완전 효율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라는 게 무조건 시간을 많이 내, 자투리 시간까지 해서 아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점에 따라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한다고 하실 때 무조건 많은 공부, 시간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에 압박감을 가지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도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회사에서 이렇게 자투리 시간이나 아니면은 점심시간 때 공부를 하면은 그 얘기를 중간에 많이 하셨어요. 야, 너 왜 공부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답을 했느냐? 그때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마음이 있었죠. 내가 왜 공부할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해보면은 아실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대기업을 들어갔다, 아니면 정말 괜찮은 회사를 들어갔다. 실제 직장 생활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외견상 좋은 거지, 큰 회사를 다닐수록 오히려 나를 위한 시간은 되게 줄어들더라고요. 처음 들어갔을 땐 좋았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 해보니까 그냥 회사의 하나의 부속품이 된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회사 생활 해보면은 때로는 되게 거지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좋은 상급자를 만나지 않으면은 좀 뭐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하기 싫은 사적인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남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를 위해 좀 시간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한 게 이제 공부였습니다. 저는 이 출발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할 의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토익 점수 950 넘겨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답답해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어 회화 학원을 갔는데 마음에 드는 이성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하고 한번 좀 대화를 해보고 싶다, 공부를 해보고 싶고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 아니면 또는 뭐 여행을 가서 알게 된 친구랑 대화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외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똑같은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의욕도 달라집니다. 네, 직장인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공부를 하기 싫은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뭐 보고 있어요? 이 유튜브 보고 계시잖아요. 스터디언은 공부와 관련된, 학습과 관련된 유튜브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다양한 이 학습과 관련된 채널이 많고, 유튜브에도. 그리고 여러분들 책도 많이 사서 보시죠. 그거는 본인이 발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TV도 볼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을 잘 끌어주시면 돼요. 괜히 공부라는 것 자체를 뭐 돈벌이를 위한 수단, 답답하게 뭐 독서실에서 10시간씩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 공부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나를 위해 발전시키는 거, 나를 위한 시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야, 너 이렇게 뭐 직장 잘 다니는데 공부하냐? 말씀을 한다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은 뭐 그분께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아, 예. 이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답변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나를 위한 시간이다라고만 생각하면은 충분히 조금 힘들더라도 저는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